여러분, 저는 40이 되기 전에 도시를 떠나서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한약방을 하면서 정말 신기한 걸 봤어요. 산골 사람들은 산삼을 안 먹더라고요. 캐면 그냥 팔아요. 상처난 거 돈 안 되는 건 아무한테나 주고. 자기들은 안 먹어요. 왜 안 드세요? 물어봤더니 그거 먹어서 뭐해? 우리는 밥 먹고 일하면 낫는데.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산삼이 얼마나 귀한 건데. 근데 10년을 거기서 살면서 깨달았죠. 아, 우리가 생각하는 약의 개념이 완전히 틀렸구나라고요. 오늘은 병에 걸려도 잘 사는 법의 저자 김영길 한의학자 선생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에게 보배 같은 채널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약이 되는 걸로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숭늉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숭늉을 그냥 옛날 사람들이 마시던 물로 생각해요. 근데 절대 아니에요. 산골에서 보니까 할머니들이 매일 아침 솥에 눌러붙은 누룽지를 긁어내서 물을 붓고 끓이시더라고요. 그 검은 물을 하루 종일 드셔요. 할머니, 이거 왜 드세요? 이거 먹으면 속이 편해. 단순한 대답이었는데 거기에 다 있더라고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정말 놀랍습니다. 일본 와카야마 의과대학에서 탄화된 곡물을 분석했어요. 그랬더니 카본 블랙이라는 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를 흡착해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수치 냄새 잡고 물 정화하는 것처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현대인들 병의 90%가 뭐냐?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위산이 과하게 나와요. 위산이 과하면 위가 아프죠. 그래서 소화제를 먹어요. 근데 소화제 먹어봤자 소용없어요. 왜냐?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는데 소화제로 어떻게 해요? 위에 갈 혈액이 전부 스트레스 호르몬 쪽으로 몰려가 버리니까 위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소화제를 먹어봤자 근본 원인이 해결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숭늉은 알칼리성이에요. 위산을 중화시켜 줍니다. 자연스럽게요.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 제가 산골에서 본 환자 중에 71세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분이 20년 동안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어요.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체해요. 근데 어릴 때 드시던 숭늉 생각이 나서 다시 끓여 드시기 시작했대요. 2주 정도 지나니까 속이 편해지기 시작하더래요. 한 달 후에는 소화제를 안 먹어도 됐고요. 이게 약이었네요. 그분 말씀이 맞아요. 팝상이 약인 겁니다. 어떻게 만드냐고요? 간단합니다. 냉밥이나 누룽지를 프라이팬에 올려놓고 까맣게 태우세요. 커피처럼 진한 갈색이 될 때까지요. 80에서 90% 정도로요. 그걸 물 1리터에 넣고 한 10분 끓이면 검은 물이 나옵니다. 에스프레소 커피처럼요. 이거를 하루 3번, 밥 먹기 30분 전에 한 컵씩 드세요. 물 대신 마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물도 씹어 먹어야 됩니다. 물을 어떻게 씹어요? 그러시는데 아주 허약한 사람은 물도 넘기기 힘들어요. 토해요. 식도 근육이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입안에서 침하고 섞어서 천천히 넘겨야 돼요. 침이 독소를 90% 죽인다고요. 우리 조상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에 고인 침을 뱉지 않고 삼켰어요. 옥천이라고 했죠. 그게 뭐냐? 백신이에요. 침으로 입안 세균을 죽여서 넘기니까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걷기입니다. 산골 할머니들 보면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다고 하면서도 새벽에 밭에 나가요. 밭두렁에 엎어지고 미치고 하다가 해가 쭉 올라오면 그때부터 안 아프기 시작한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지구하고 똑같아요. 지구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면서 순환되듯이 우리 몸도 움직이면 기운이 순환돼요. 아프다는 건 기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뭐냐면 아프면 무조건 병원 가서 나 아프니까 고쳐주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그 전에 내가 왜 아픈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숨 잘 쉬고 물 잘 먹고 잘 걸어 다니고 있는가? 이걸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거라. 걷기는 돈 하나도 안 들어요. 공짜예요. 근데 사람들은 공짜인 걸 안 해요. 비싼 것만 찾죠. 일단 걸어야 됩니다. 웬만하면 걸어서 다니세요. 산에 올라가서 1시간씩 걸으면 제일 좋아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20분도 버티기 힘들죠. 근데 2주만 하면 30분 가요.
한 달 하면 1시간 걷드네요. 걷다 보면 머리가 맑아져요.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나중엔 생각이 싹 비워져요. 그게 진짜 명상이에요. 명상이 뭐예요?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리는 게 명상 아니에요. 걷다 보면 저절로 머리가 맑아지는 거, 그게 명상이라고요. 세 번째가 호흡입니다. 우리가 답답하면 한숨을 푹 쉬잖아요. 그게 바로 복식호흡이에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거예요.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고. 왜 코로 쉬어야 되냐? 우리 뇌가 산소의 20%를 쓰거든요. 코를 통해서 뇌로 들어가야 온몸으로 순환이 되는 거예요. 나갈 때도 코로 나가야 뇌에 있는 이산화탄소까지 다 빠져나가고요. 근데 요즘 사람들 호흡을 보면 짧아요. 얕고 빠르게 쉬어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호흡이 짧으면 수명도 짧아요. 연구 결과가 그래요. 인간의 수명은 호흡량에 비례한다고. 그러니까 천천히 길게 쉬어야 돼요. 하루에 10분만 앉아서 복식호흡 해보세요.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처음엔 잡념이 들어와요. 그럼 숫자를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20까지 세면서 들이마시고 10까지 세면서 내쉬고. 이것도 집중이 안 되면 거꾸로 세요. 20, 19, 18. 이렇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숫자 세는데 집중하면 쓸데없는 생각이 다 사라져요. 머리가 비워지는 거예요. 네 번째가 단순한 밥상입니다. 요즘 사람들 밥상 보면 복잡해요. 반찬이 7, 8가지씩 있어요. 이것도 먹어야지 저것도 먹어야지 하다가 과식하게 돼요. 근데 우리 위장은 한 번에 2개에서 3개까지 소화하게 돼 있어요. 5, 6가지를 한꺼번에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소화 안 된 음식은 장에서 썩어요. 독소가 생기죠. 그 독소가 혈액으로 들어가서 온몸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산골 사람들 밥상 보세요. 단순해요. 밥, 된장찌개, 김치, 나물 하나. 그게 다예요. 근데 건강해요. 한 환자분이 계셨어요. 74세 할머니인데 평생 요리를 좋아하셔서 한 끼에 반찬을 7, 8가지씩 차리셨대요. 근데 3년 전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됐어요. 병원에서 약을 받아도 별로 안 나아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반찬을 3가지로 줄이세요. 처음엔 허전하다고 하셨어요. 이게 밥상이에요. 근데 2주 지나니까 속이 편해지기 시작했대요. 한 달 후엔 밥맛이 돌아왔고요. 밥상을 단순하게 하니까 몸도 단순하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에 국 하나, 김치 반찬 하나면 충분합니다. 특히 저녁은 숭늉에 두부 안 먹 김치만 먹어도 돼요. 오히려 그게 더 건강해요. 마지막이 스트레스 관리예요. 현대인들 병의 90%가 스트레스에서 와요. 스트레스는 뭐냐? 외부 공격에 대한 대응 감정이에요. 얼룩말이 사자한테 쫓기면 미친 듯이 도망가요. 딱 1분만 도망가면 사자가 못 잡아요. 그럼 바로 풀 뜯어 먹어요. 어제 쫓아온 사자 생각, 내일 올 사자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얼룩말은 위궤양이 없대요. 근데 사람은 어제도 걱정하고 오늘도 걱정하고 내일도 걱정해요. 시도 때도 없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 어떻게 되냐? 첫째, 소화가 안 돼요. 위에 갈 혈액이 스트레스 쪽으로 몰려가니까. 둘째, 신장이 일을 안 해요. 전립선, 방광 다 나빠져요. 셋째, 면역력이 떨어져요. 면역을 높이는데 써야 될 에너지가 스트레스 쪽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보약 먹고 영양제 먹고 비싼 밥 먹어도 소용없어요.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거라. 그럼 어떻게 스트레스를 없애냐? 간단해요. 많이 걸어요. 한없이 걸으세요. 걷다 보면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나중엔 머리가 맑아져요.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는 게 뭐예요? 공풍선 바람 빼듯이 비우는 게 아니라 한참 걷다 보면 저절로 비워지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인도를 걸어 다녔고 예수님도 황야를 걸어 다니셨고 공자도 늙어 죽을 때까지 걸어 다녔어요. 돌을 닦는 게 뭐였어요? 걷는 거였어요. 일단 걸으면 돼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숭늉 마시세요. 하루 3잔. 물 대신 마시는 거예요. 둘째, 매일 걸으세요. 1시간씩. 셋째, 호흡 잘하세요. 하루 10분만 복식호흡. 넷째, 밥상 단순하게 하세요. 반찬 3가지면 충분해요. 다섯째, 스트레스 풀으세요. 많이 걸으면 저절로 풀려요. 이게 다예요. 돈 한 푼 안 들어요. 공짜예요. 근데 사람들은 공짜를 안 믿어요. 싼 게 비지떡이다 그러면서.
공기가 비지떡입니까? 숨 쉬는 게 비지떡입니까? 걷는 게 비지떡입니까? 우리가 돈 하나도 안 드는 이걸로 일단 내 몸을 추스를 필요가 있어요. 내 몸에는 스스로 나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보고 그래도 안 되는 거는 그때 병원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것만 해도 나아요. 실제로 제가 산골에서 간경화 환자들을 많이 고쳤는데 그게 내 실력이 아니라 그분들이 병원이 멀고 돈이 없으니까 나한테 왔어요. 그분들은 꼭 나아야겠다는 신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충육 먹고 일 많이 하고 술 끊고. 그랬더니 낫는 거예요. 근데 도시 사람들은 안 나아요. 왜냐, 믿지를 않아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어? 미국 어디 가면 100만 불 주면 고친다던데. 알래스카 가면 웅담이 좋다던데. 자꾸 큰 돈을 버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안 낫는 거라. 병을 고치려면 겉으로는 숭늉 잘 먹고 잘 걷고 숨 잘 쉬면 되고 안으로는 겸손한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지면 돼요. 그게 다예요. 여러분, 저는 40대에 도시를 떠나 산골로 갔습니다. 남들은 은퇴했다고 그랬는데 나는 그게 제2의 창조였어요. 10년 있다가 다시 도시로 왔습니다. 이번엔 산골에서 은퇴하고 도시에서 제3의 창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게 마땅치 않으면 빨리 은퇴하고 제2의 창조를 하십시오. 항상 창조하는 사람, 새로운 길을 만드는 사람이 삶의 바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길을 만드세요. 숭늉 마시고, 많이 걷고, 호흡하고, 단순하게 밥 먹고, 마음을 비우세요. 그게 건강한 삶의 길입니다. 지금까지 화타 김영길 선생님이 전하는 질병을 다스리며 함께 살아가는 법에 대한 내용을 짧게 요약해 배워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천사항으로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커피보다 숭늉을 먹는다라고 적어주세요.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에겐 꾸준히 실천하는 동기가, 다른 분들에겐 든든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노년의 보배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